참 보시는 국민들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 좀 점잖게들 하시지.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 뭐 들깨 정신이 들어갔나?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들깨. 네. 고소한 들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들깨, 들의 개. 국회의장의 블루하우스 스피커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회의가 아수라장이 됐답니다. 예. 여러분의 시각을 잠깐 짚어주시기 바라면서 대표 연설에 나선 김성태 의원 들깨 정신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얘기를 한 건가? 이런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헛발 문워킹을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다.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다. 입법 수장으로서 균형을 상실한 부적절한 코드의 개회사였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이재명, 안희정 정권 핵심 인사들 도덕적 불감증이다. 진짜 적폐다라고 비판하고 그러자 문희상 의장이 이거 보세요. 의장 모욕은 국회 모욕이에요. 민주당은 연설이 저주의 굿판이다. 반대 중독에 걸렸다. 바른미래당 각오는 환영하는데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 민주평화당 반성도 대안도 없는 퇴행적 연설이다. 정의당은 소득 주도 성장이 세금 중독이라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마타도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끝으로 엊그저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2018년도 정기국회 개원 연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나라의 입법수장이 자, 좀 조용히 하세요. 김성태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끔한 충고 잘 들었습니다. 내 정치 인생 통틀어서 국회가 국회다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제 의회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조용할 날이 없어요. 우리 김종욱 교수가 준비하셨네요. 네, 말씀 주세요. 예, 저는 이 정도면 협치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네. 서로 저렇게 싸워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막말의 향연만 즐기고 네. 품격은 저버리는 정치를 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고요. 그러면서 예. 또 협치하자고 얘기를 하는 건 협치하지 말자는 얘기를 저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가슴 아픈 건 행목항에 있는 분향소가 내려진 그 다음 날 자유한국당 모 의원께서 세월호 선장을 운운하시면서 소득주 성장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이런 태도는 진짜 그야말로 좀 잘못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 진짜 소득주 성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발목 잡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정말 자영업자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신다면 그 법 통과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심을 국민들이 알겠죠. 정쟁을 가지고 그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들을 상당히 위하는 것처럼 법안으로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여당의 브랜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정쟁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셔라. 말로는 절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제가 그 16장 출력해보니까 16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문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한정당임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좋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으로서 출산주도 성장도 얘기하고 탈원전 문제, 선거구제 문제, 개헌 문제,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규제 격파를 위한 붉은 깃발 뽑기 뭐 등등. 그리고 또 오늘 좋았던 게 자유한국당이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 온갖 비유와 인용을 하면서 지나친 표현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 예. 마지막에 원고가 없는 내용 중에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비판적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딱 저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의장님만 제 역할 하시고 이 언어의 품격을 잃어버린 우리 김성태 대표도 그렇다고 또 의석에 앉아가지고 막 소리를 고함을 질러대는 여당 의원들도 제가 보기엔 수준 이하라고 보여지는데 예, 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한정당만큼 예. 언어의 품격도 예. 다른 정당을 좀 압도하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예, 뭐 마땅히 사실은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상대는 홍영표 대표이고 뭐 더 크게 본다면 이해찬 대표일 텐데 예. 사실은 정책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간의 어떤 가치 논쟁이든 정책 논쟁이든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이해찬 대표의 한 공격은 못하고 물론 뭐 정책적으로는 공격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예. 불통이 엉뚱하게 문희상 의장한테 튀었다는 건 좀 네. 불편하게 만들고요. 예. 실제로 문 의장이 말씀하신 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국민들 사이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큰 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야당도 어차피 야당이 된 이상 각오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은 일단은 뭐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예. 익숙한 풍경이 있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저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이제 김성태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저는 문희상 의장이 나름대로 위트를 갖다가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까지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당 의원들 막 소리 지르는 거, 네. 그 왜 소리를 질러가지고 스스로 깎아먹는지 하는 생각도 네. 또 들고, 예, 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더 중간은 점수를 간다? 갖다가 얻었을 네. 텐데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노영희 변호사님.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냥 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중에게 재미를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끔한 충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각오를 말하겠다는 건지, 또 아니면은 국민에게 무언가 좀 설명을 하고 싶다는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연설의 목표가 있을 텐데, 목적이 있을 텐데, 저는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가도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얻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화도 그냥 갔다가 저는 정의님 뭐 보태시면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국회의장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렇게 그 원내대표라든가 국회 대표 연설을 하는 사람의 연설문에서 이렇게 수십 가지의 이런 비판의 레토릭,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 가지고 한두 가지 하는 것들은 하면 딱 그게 와닿는데 이렇게 수십 가지에 이렇게 한 거는 아마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렇게 많이 동원한 거는.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금 뺑소니 정권이라고 뺑소니 세금 주도 성장이냐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세금 뺑소니라는 말까지 들어가고 이런 거는 해도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김성태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비판하게 된 계기가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문점 선언에 보면 예를 들면 철로 연결하는 문제가 있고 이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죠. 가장 중요한 게 또 평화 수용 문제가 있어요. 서해. 근데 보통 저희가 비준이라고 그럴 때는 협정이나 조약이나 의정서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해줌을 통해 가지고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도 그렇고 문희상 의장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거 잠깐 비준하자고 하지 말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예. 훨씬 지지 얘기가 결의안으로. 풀리기가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비준 안 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 잡는 거 협조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어떻게 좀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실 텐데.
이해찬, 손학규 두 사람 다 문패는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집안 내부 사정은 영 딴판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체제 이후의 민주당, 손학규 체제 이후의 바른미래당 집안 사정이 어떤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해찬, 손학규 체제가 출범, 당내 다른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당 정청 철통같이 단결하자.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20년 집권할 것이다. 경제는 김진표, 평화는 송영길 당권 경쟁자의 당직을 위촉하는 탕평 인사를 단행하고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그런 원팀을 강조하며 취임 7일 만에 당 정청 회의를 여니까 다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높아진 당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데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겠어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 적극 협조해야 돼요. 그러자 지상욱 의원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충돌. 선거제도 개편, 개헌에 앞서서 먼저 개편해야 돼요. 그러자 이준석 최고가 학생은 공부해야 시험제도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충돌. 신임 지도부 노선 투쟁 불가피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직 인선 가까운 인물들로 하겠다. 반면에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바른미래당 출신 최고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치 않아 보여요. 이거는 뭐 김영주 전 의원님하고 한 두 분만 얘기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네. 어쨌든 그 이해찬 체제는 현재의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 조금 이걸 보강한다는 측면, 또 당의 주도성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그 강점을 가고 또 당 대표 자체가 좀 더 어떤 색깔과 주체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힘을 갖게 되는 배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손학규 대표는 사실은 안철수 대리인의 이미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 본인이 끝까지 리더가 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느냐에 대한 혼란이 있고 또 그만큼 중도라고 하는 그 정당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남북 관계 한반도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않다. 부분이 있다. 실제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좌도 갈 수도 있고 우도 갈 수 있는 것의 중도적 가치이지 이것저것도 아닌 중간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갈수록 충돌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태근 의원님. 그 확실히 이해찬 대표가 경륜과 역량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는 핵심은 이걸 거라고 봐요. 지난 8월 국회 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당내 갈등을 넘어서가지고 이것을 국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에 있어서 이해찬 체제의 위상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손 대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좀 방향과 위상이 모호해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정확히 어떤 스탠스로 갈 것인지 그리고 주로 상대할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야권과의 연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게 모호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지금 약간 의견 통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관덕 부장 정리해 주십시오. 간단히 정리하면 이해찬 대표는 지금 종횡무진 당정청을 누비는 감독과 선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딱 하면은 정부에서 따라하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역시 제3의 길에 이런 논쟁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서로 의견들이 분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는 뭐 오늘도 뭐 별 충돌 없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제가 나오니까 좀 조용해진 거 아닌가요? 오늘 원래 누가 나오시는 날인지는 뭐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그분께 실례되는데. 차명진 전 의원님, 저 어머님 모시고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